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에, 아니 소피스트 이전에 그래서 자연 철학자들이 이제 있는데, 이 자연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를 구분하는 음, 기준이 뭐냐면, 자연 철학자들은 그 말 그대로 자연을 관찰하면서 자연을 구성하는 것, 혹은 만물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관심을 두었던 반면에, 이제 소피스트로 넘어오면서 소피스트는 이제 어,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자연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들로 대상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자연 철학자들 중에는 뭐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몇 명 있어요. 뭐 다 아시는, 수학하면 생각나는 피타고라스. 예. 피타고라스는 이제 만물은 이제 수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또 데모크리토스, 뭐죠? 예, 원자. 그리고 또 뭐 생각나시는 이름 있나요? 자,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철학자 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존재의 원리를 앞에 이론이라고 그래서 무한으로, 혹시 그러니까 무한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했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만물이 근원이 이제 공기인데, 공기가 느슨해지면 불이 되고, 그리고 짙어지면 바람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되고, 그래서 더욱더 짙어지면 물이 되고, 그 다음에 흙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돌이 된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 지금 열거한 불, 물, 구름, 바람, 흙 외의 나머지 것들은 이 돌에서부터 다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아낙시메네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원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원소인 물, 불, 공기, 흙을 그 만물 존재의 원리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낙사고라스. 읽을 때는 우리가 누스라고 하는데요. 누스라고 읽는데, 예, 정신, 이 만물의 존재의 그 근원 원리로 아낙사고라스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또 한 명 빠졌네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었고요. 예. 근데 뭐 이 철학자들도 이와 같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자연 철학자는, 예, 헤라클레이토스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동일한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예. 왜냐하면 강물은 계속 흐르고, 예. 동일한 강에 우리는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게,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담근 발도 그 담근 당시의 발과, 그리고 담그고 난 이후 1초 후에 2초 후에 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항상 변화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도 한결같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예, 우리는 동일한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철학자들이 있다. 뭐 이외에 몇 명 더 거론할 수는 있지만, 예,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한 이 우리는 동일한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하며, 그리고 어떠한 것도 그대로 한결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후의 철학자들도 종종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인용문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피스트로 넘어가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이 자연, 즉 세계를 자신들의 어떤 공부의 대상으로 삼은 반면에, 소피스트는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들의 공부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보시다시피 소피스트라는 말의 뜻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필로소피가 지혜를 사랑한다, 뭐 이런 뜻인데, 마찬가지로 소피스트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소피, 우리가 흔히 그 영어 이름 중에 소피아 이런 말 이름 많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필로소피에 나온. 그래서 필로가 이제 사랑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소피스트는 그래서 그 소피아의 우리가 흔히 이름으로 쓰는 소피아, 소피, 그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기원전 5세기경의 법과 규범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원전 5세기경에 더 이상 이 법 규범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또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리스인들의 비판과 지각의 상황에서 이 소피스트가 등장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학문과 교육 방식을 비판했고,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칩니다. 특히 정치의 광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인 웅변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소피스트들의 철학자들이 하는 것은 요즘 말로는 돈을 받고, 정치가를 키워내는 그런, 그래서 그 정치가를 키워내는 데에서 그 과목은 거기 나왔듯이 웅변술, 변론술, 이런 것들을 돈을 받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이 객관적으로 옳든 그르든 간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옳은 말을 틀린 말로, 그리고 틀린 말을 옳은 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말이 객관적으로 옳든 그르든 간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옳은 말을 틀린 말로도 하고, 옳은 말을 틀리게도 말할 수 있고, 틀린 말도 옳은 말로 바꾸어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즉 객관적 진리는 없으며 있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상대주의라고 했는데, 자, 옳은 말을 틀린 말로 혹은 틀린 말을 옳은 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예로서는 그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피스트라고 할 수 있는 프로타고라스와 그 제자의 그 학습비를 받는 그런 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예. 그러면 프로타고라스 하기 전에 위에 잠깐 보고요. 자, 그래서 소피스트의 윤리학설은 첫 번째로 도덕의 제원리로 쾌락주의. 자, 선이라는 것은 쾌락을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관계의 제1원리를 약육강식으로 보았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서 결국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자유분방한 욕망의 추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본다면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와 쾌락 추구가 문제될 것이 있는가? 자연적 욕망을 억누른 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이 도덕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사유를 환기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피스트의 주장들을 이후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하면서 소피스트의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궤변론이라는 것을 스스로 소피스트 자신들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죠. 자, 여하튼 자, 대표적인 소피스트로 프로타고라스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프로타고라스가 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의 그 진리에 대하여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밑에 나온 것처럼 어떤 것이 존재하며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각 개인이다. 그리고 각 개인이 각자의 경험과 믿음에 따라서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의 척도, 기준, 표준이 된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타고라스와 제자의 예를 들면 프로타고라스가 당대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였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피스트는 돈을 받고 그 정치가들을 키워내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고, 어쨌든 근데 뭐 그 많은 소피스트 가운데에서도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가장 유명했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에게서 많은 학생들이 돈을 지불하고 모여들었는데, 자, 그 중에 한 학생이 프로타고라스에게 수업을 들어왔는데 수업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프로타고라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자기가 첫 변론을 맡아서 그 변론을 통해서 자기가 그 첫 변론에서 첫 변론 즉 첫 재판에서 자기가 이기면 그 이긴 수익으로 수업료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타고라스가 동의를 했고, 이제 수업을 다 마쳤는데 뭐 이 얘기는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제자가 일부러 빈둥빈둥 놀면서 뭐
변론을 안 맡았다. 혹은 뭐 변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려고 버텼다. 뭐 이런 얘기 책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자 여하튼 자 그래서 제자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프로타고라스가 제자에게 재판을 겁니다. 네? 재판을 걸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어차피 어쨌든 나는 수업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이제 프로타고라스는 뭐라 그러냐면, 자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는 수업료를 받을 것이다. 자 근데 재판에서 지더라도 뭐예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제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제자와의 약속이 뭐였어요? 제자가 자기가 첫 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준다는 거였어요. 프로타고라스가 지면 제자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수업료를 받을 것이다. 맞죠? 자 그러면 제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프로타고라스 당대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의 당대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였던 프로타고라스의 제자가 수업을 너무나 열심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자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프로타고라스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재판에서 이기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는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기면 지면 또 뭐예요? 약속에 따라서. 예? 제자랑 프로타고라스 약속한 거는 뭐예요? 제자가 이기면은 돈을 준다는 거였는데, 지면, 예, 졌으니까 이긴 게 아니니까 약속에 따라서 나는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 역시 이기든 지든 나는 수업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피스트들이 옳은 말도 틀린 말로, 그리고 틀린 말도 옳은 말로 바꿔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자 이런 의미에서 말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또 마찬가지로 자 이런 의미로 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각 개인이고, 각 개인이 각자의 경험과 믿음에 따라서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의 척도, 기준, 표준이 된다. 자 두 번째로 그 프로타고라스의 유명한 인용문, 자 어떤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나에게는 그렇게 존재하며, 어떤 것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당신에게는 그렇게 존재한다.
자, 동일한 사물, 동일한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각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방식과 존재하는 방식 사이의 차이는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과를 실제로 맛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의 맛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의 색깔을 알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동일한 어떤 것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자, 사실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방식과 존재하는 방식의 그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보는 사람 그리고 체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존재하는 거나 걸상이 존재하는 거나 의자가 존재하는 거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 간의 어떤 존재 방식이나 양식이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내가 이 테이블을 무기로 사용하거나 네? 또는 뭐 책상을 걸상처럼 사용하거나 이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대로 존재한다고 하면 대상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바를 반영하는 한 개인의 신념은 항상 참이다. 따라서 한 개인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자, 그래서 밑에 또 부연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각자에게 나타난 것이 또한 그에게는 사실상 그렇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자, 만일 그렇다면 이로부터 동일한 것이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나쁜 동시에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모든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도 정반대되는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점이 도출된다. 자,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것이 몇몇 사람들에게 좋게 또는 아름답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바가 곧 기준이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책상, 걸상 이런 예도 들었지만 우리가 물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느낌으로서의 어떤 꽃을 바라보는 때 느낌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꽃은 또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나에게 보여지는 대상들은 내가 그 대상에 투영하는 모습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곧 내 자신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모든 가치 체계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에게 참된 가치 체계는 나의 가치 체계, 즉 내가 속한 사회의 가치 체계이며 당신에게 있어 참된 가치 체계는 당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 체계이다.
자, 나에게 있어 참된 도덕은 나와 나의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도덕적 신념들이며 당신에게 있어 참된 도덕은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받아들이는 도덕적 신념들이다. 자, 만일 한 개인이 어떤 도덕 규칙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개인에게는 참된 도덕이 된다는 것이다. 자, 이때 다른 사람들은 단지 다른 어떤 도덕 규칙들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그 또한 참된 것이라고, 즉 그들에게는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논리적 결론들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상대주의는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도덕을 받아들인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만물의 척도, 즉 그 사물 혹은 그 존재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반론으로, 자, 만일 각 개인이 자신의 지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모든 것이 그 자신에게는 참이 된다면,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갖는 지식이 스스로 참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지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모든 것이 그 자신에게 참이 된다면,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경험에 그 사람 자신보다 더욱 잘 접근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판단을 검토함에 있어 어떤 권위도 주장할 수가 없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오직 각 개인만이 자신의 세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가 판단한 것이 항상 참되고 옳다고 한다면, 나의 친구여, 어떻게 프로타고라스가 현명한 사람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으며 그가 무척 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데 많은 비용을 치를 수가 있으며 그와 비교해 볼 때 무지하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의 주변에 모여 앉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는가? 프로타고라스의 현명을 판단하는 각각의 기준이 되는 우리 자신이 모두 그렇게 하려고 하겠는가? 라고 테아이테토스에서 이제 이와 같은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반론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 말의 의미는,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면서 거기 첫 줄에 나온 것처럼 각 개인이 자신의 지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모든 것이 그 자신에게 참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꽃이 아름답다,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느낌을 가지고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물들이나 존재자들의 속성이 각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면 이런 보편적인 것들이 보편적인 감정이나 사고들이 무시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편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의 만물의 척도라고 하면서 개별성과 상대성을 주장을 했는데, 그 프로타고라스에 대한 반론은 결국 그러면 보편성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식의 반론을 펼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두 번째가 아니라 그 부연 설명 보시면, 소크라테스는 상대주의자인 프로타고라스가 어떻게 자신이 교사로 불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어한다. 교사란 학생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아마도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된 것.
그래서 그리고 교사로서 프로타고라스는 그의 생각이 학생들의 생각들보다 높은 정도의 진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하지만 보다 우월한 진리라는 개념은 상대주의와 모순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자, 만일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테네 젊은이 중 한 사람이 아테네라는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규칙들을 무시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다면 상대주의 입장에 따라 그가 행하는 바는 참이 된다. 그리고 만일 프로타고라스가 이 젊은이와는 반대로 그런 규칙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프로타고라스에게 또한 참된 것이다. 자, 그러나 프로타고라스 자신의 견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젊은이들을 바로잡고 그들이 진정으로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문화적 상대주의 보시면 자, 도덕적 문제에 대한 불일치. 그래서 자,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불일치의 경우 이는 그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의 차이와 관련해서 설명될 수도 있다. 자, 다른 두 문화권이 지닌 삶의 환경의 차이가 서로 다른 행위 방식을 요구하므로 그들은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이 지닌 삶의 환경의 차이. 두 번 나왔네요. 아니죠. 예. 환경의 차이가 서로 다른 행위 방식을 요구하므로 그들은 서로 완전히 동일한 도덕 원리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행위 방식을 드러낼 수도 있다. 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먹고 싸고 예, 입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권마다 다른 방식을 드러내 보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매우 부족한 사회나 남성과 여성의 수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사회는 음식물의 분배나 결혼 풍습에 있어서 그러한 물리적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관습을 필요로 하며 이는 정당한 일인 것이다. 자, 이 경우 두 사회 모두는 동일한 기본적인 도덕 원리에 예를 들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충족되어야 한다는 자, 그래서 도덕 원리에 호소하여 서로 다른 사회적 질서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경우 문화적 차이는 서로 다른 삶의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지 결코 서로 다른 도덕적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예. 자,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것과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문화적 상대주의가 문화적 차이에서 올 수 있는데 이 문화적 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삶의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지 서로 다른 도덕적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자, 만일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 옳다면 그는 그에 반대하여 가치의 상대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 또한 옳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자, 만일 프로타고라스가 옳다면 가치의 상대성을 부정하는 도덕적 절대주의자들은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절대주의자가 이를 인식하게 된다면 이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펴는 프로타고라스는 그른 것이 된다. 따라서 만일 프로타고라스가 옳다면 동시에 그는 그른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상대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트라시마코스까지 할게요. 자, 트라시마코스. 자, 권력이 오름을 만들어낸다. 나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통치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며 통치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정의롭고 옳다. 통치자들은 통치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삶만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서 통치를 한다. 그래서 전제 정치가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형태다. 자, 만약 통치자들이 실수로 자신들의 이익이나 관심과는 상반된 법률을 제정한다면 시민들은 이를 따라야 하는가? 따르지 않는다면 통치자들을 따르는 것이
정의롭다는 주장에 위배된다. 자, 따른다면 통치자들의 이익에 따라 행위하지 않는 것이 되며, 따라서 옳은 것은 곧 강자의 이익이라는 주장에 위배된다. 그래서 권력이 옳음을 만들어낸다는 그의 원리는 거짓이 된다. 자, 많은 부정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즉 부정은 더 큰 권력과 힘, 자유를 가져다 준다. 트라시마코스는 붙잡히지만 않으면 소매치기를 하는 것까지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 트라시마코스가 권력의 오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얘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하면서 트라시마코스가 하는 말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예가 그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결론적으로 권력이 옳음을 만들어낸다는 그의 원리는 거짓이 된다. 이 얘기겠죠. 자, 그래서 권력이 옳음을 만들어내고 정의라는 것이 강자 이익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동의하는 나머지 소피스트들이 자,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티폰, 자, 자연법과 실정법을 구별했고, 자, 실정법보다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른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 자, 자연법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홉스가 얘기하는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정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자연법은 약육강식과 같은 인간이 어떤 인위적인 그 개입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의 세계처럼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안티폰의 경우 거기 나온 것처럼 실정법보다 자연법의 명령에 따른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 이미 트라시마코스가 강자의 이익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자연법과 가까운 그런 얘기인데, 자, 왜냐하면 자연법은 자기 보존의 법칙인데 실정법은 자주 자기 보존에 상반되는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자, 자기 보존, 그러니까 이것 스피노자로도 얘기했지만 코나투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모든 존재들은 자기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존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상대방을 내가 깨우시거나 아니면 물리쳐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실정법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것들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예? 실정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정법에서는 우리가 정의라는 명목 하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법들을 만들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연법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고 실정법은 종종 자기 보존에 상반되는 내용을 규정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실정법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곧 다른 사람에게 먼저 공격을 행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며, 그러한 한 번의 공격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일 수도 있다. 자, 안티폰은 자연법에 따른 개인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법률에 따른 개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과거의 그 원시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법을 따르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적어도 아테네에서의 나름 민주주의가 꽃핀
아테네에서의 이런 게 생각하는 건 지금에 와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안티폰은 이와 같이 주장을 하면서 트라시마커스를 옹호합니다. 자, 칼리클레스. 자, 자연법이 진정한 정의의 법칙이다. 자, 덕의 개념은 자연적인 삶, 즉 행복이 욕구의 만족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방해가 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자유로운 열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더욱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강자의 지배는 당연하며 이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의 최고봉은 무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복이라고 칼리클레스라는 소피스트가 얘기를 했고, 자, 약자들이 강자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일반적인 정의 개념이 실패해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며 자연적 질서가 불화하게 된다. 따라서 실정법의 무시는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 자,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자연법칙이 의미하는 있는 그대로의 잔인한 형태의 생존에서 느끼는 위험과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강자가 약자를 자신의 먹이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이런 법들이 통용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동의하게 된다. 자, 이런 법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관행에 불과하며 최선의 조건과 최악의 조건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타협점이 된다. 자, 그렇다면 법들은 어떤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 속한 사람들을 강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자, 따라서 한 사회의 시민이 우연히 실정법 중에 하나를 위반하고 파기해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부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정에 대한 대가로 받을 처벌의 두려움일 뿐이다.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불명예나 치욕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따라서 법을 어길 수만 있다면 심지어 불순한 동기에서조차 법을 어긴다. 오직 바보들만이 절대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 그런 바보들은 실정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법이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 성공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사회의 관행적 규칙에 의해서 정의되는 정의보다 더 나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소피스트들이 앞에 그 트라시마코스를 옹호하는 주장들을 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소피스트라는 그 직업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소피스트가 한 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받고 정치가를 키워내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던 과목들은 크게 웅변술이나 변론술, 즉 수사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과정보다는 이제 결과를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실정법을 무시하고 자연법을 옹호하는, 자연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육강식과 같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사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피스트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방법과 과정을 좀 무시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그런 강자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